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케팅 3주차입니다. 3주차 첫 번째 20분짜리를 찍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들 잘 들으셨는지요? 내용이 괜찮은지 아니면 말이 잘 들리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서비스 마케팅의 3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전략, 원래 마케팅 전략이란 특정한 표적을 정하고, 그러니까 타깃이 누구냐 이것을 정하고 그것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활용 가능한 모든 그 마케팅 믹스, 마케팅 툴스를 활용해서 최적 결합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여러분 시장 세분화라는 게 이제 시장을 쪼갠다는 서비스 시장을 1950년대 마케팅 교수가 이제 소비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여러 가지 구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분화라는 개념을 만들고 서비스 소비자 중에 어떤 사람은 좀 고가의 좋은 서비스. 어제 제가 우리 서울여대 학생인데 호텔에서 알바를 오랫동안 해본 학생 얘기로는 그릇을 들고 하다가 와인을 약간 손님이 여성 백에 약간 한 방울 쏟았는데 여성이 400만 원짜리 백이라고 물어달라고 해서 그 알선 업체하고 호텔이 물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고객도 있고 그냥 그런 서비스 물 한 방울 와인 한 방울 떨어졌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강하게 하는 사람, 약하게 하는 사람, 그저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고, 그 중에서 하나 표적 시장 선정. 그러면 와인 한 방울이 떨어졌다고 400만 원째 백이라고 물어달라고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음식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올려야겠죠. 엄청 많이. 호화 결혼식이라는 게 1990년대 제가 호텔 마케팅 책을 같이 쓴 어느 교수님이 그때 제안을 해서 된 건데, 결혼식 값을 1억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객들이 왔다가 약간 불편한 거, 그래서 무슨 불평들을 하면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뭐다 이러면 이제 막 깎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놓으면 가격 깎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지향적인 매스를 상대로 할 것인지 이게 표적시장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포지션이 글자 틀렸는데 서비스 포지션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들, 주로 7P인데요. 그 7P를 전부 적용해서 할 건지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세분화 기준에는 이제 지적 변수, 지리적인 지역. 우리나라에 이제 동이 한 3,300개가 되고 구가 한 2,2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입대는 사람들이 사는 구는 몇 개 안 되죠. 서울 같으면 강남, 서초, 송파나 요새 용산에서 얘기한 강남 한 3, 4구 정도. 그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분당, 서울에 하면 성북동, 연희동, 방배동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이 좀 있고, 이런 쪽이 이제 좀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인구 통계는 쭉 여러 가지들이 디모그래픽스로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른 변수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이란 뭐 하는 겁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서 뭘 받습니까? 우리 소비자에게서 뭘 받습니까? 인사도 받죠. 감사합니다. 인사. 그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인사. 네? 서비스 친절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인사죠. 그 다음에 뭐 받습니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 받죠. 그 다음에 고객 후기, 고객 후기 인터넷에 올려, 포털에. 다 감사죠. 그러니까 인사나 돈입니다. 인사는 말로 하는 거고 돈은 물질로 내는 거죠. 그죠?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내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죠? 250만짜리 알마니를 사는 사람과 25,000원짜리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양복을 사는 사람이 좀 다르죠. 하여튼. 그 소득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소득이 세분화 기준에 중요한 거고, 다른 것들은 직업도 약간 교육 수준 같은 건 별 차이 없습니다. 교육 수준 박사든지 중졸이든지 별 큰 차이 안 납니다. 나이는 쭉 해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서비스 기업들, 제가 이제 보험회사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은퇴 이런 거,
그다음에 의료는 이제 또 나이 먹으면서 저도 지금 50대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3, 40대는 전혀 안 그랬는데 뭐 50대니까 무릎하기 약간 아프더니 뭐 발가락이 아프더니 위도 약간 그러더니 눈도 약간 그렇고 막 그래서 병원에 한의원, 양의원 다 다니다가 사람들하고 서울여대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하고 얘기했더니 한 교수님 얼마나 아파요? 한 세 군데가 좀 이상한다 했더니 저는 10개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열 군데래네요.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기회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여러분은 병원에 잘 안 가죠. 아직 젊을 때는 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나이에 먹으면서 나이가 젊은 사람, 청년, 중년, 장년을 구분해서 시장 세분화하고 서비스를 다 다르게 하죠. 고객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20대 여성을 상대로 뭐를 한다. 케이블 TV를 한다. 생활에 의해서 뭐 병원, 헤어숍, 식당, 스파서 뭐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하든지 뭐 남성을 상대로 주로 소비자는 누굽니까? 다 여자죠, 여자. 서비스 마케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여자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일반 마케팅의 대상은 누구인가? 일반 마케팅 다 여자죠. 그 중에서 돈 내고 사는 사람 주로 중년 아줌마. 쉽게 얘기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중년 주부들이 서비스 마케팅이나 소매 마케팅의 대부분의 대국이고 혼자 사는 여성들은 사는 게 좀 적죠. 혼자 사니까. 그런데 주부는 남편 거, 시엄마 거, 뭐 주부들이 많죠. 그래서 주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케팅이란 아줌마 장사입니다. 아줌마 장사. 서비스는 뭐 남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상대로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소비를 하는 거고 남성들이 이제 생산 쪽에 많고 요새 이제 여성도 생산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금융 서비스, 여행, 의류, 화장품 쪽에 이제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 카드는 현대카드가 한 연회비 100만 원인데 카드 자체로는 적자고 뭐 부가적으로 카드 사용해서 조금 이득이 남고 신한카드가 연회비 50만 원인데 전국에 한 6천 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카드 수수료 갖고는 카드 자체로는 적자할 겁니다. 폐비는. 근데 수수료가 남을 거고 제가 삼성카드 자문교수할 때 죄송합니다. 17만 원인가 연회비짜리 뭐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 자체로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연회비를 내게 해서 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게 유도하는 것, 뭐 이런 거죠. 사이코그래픽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겁니다. 라이프스타일. 이게 이제 일반 마케팅도 나오는 건데, 라이프스타일, 뭐, 액티비티,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행동, 흥미, 뭐 이런 거 따라서 하는 거. 이런 거 일반 마케팅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 행동, 제품 지식이 많은 사람. 제품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서비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사용상 어떤 목적이냐, 호텔에 투숙할 거냐, 가족과 할 거냐, 혼자 온 거냐, 여러 명이 올 거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추구 편입, 원금을 추구하냐, 아니면 이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냐, 이게 좀 다른 거죠. 사용 경험이 많냐, 적냐, 충성도 뭐 이런. 제품 세분점에, 그러니까 그 세분 시장이 서비스에 따라서 시장을 잘랐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최근에 뭐 유명한 초대형 기업체가 저를 만나자서 만났더니 부자들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뭐 자문 좀 하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숫자는 적지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VIP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제가 만들었고 1990년도에 책도 제가 썼고 그래서 표적 시장에 대해서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비차별이라는 건 차별 없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차별은 쪼개가지고 여기서 차별은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차별했다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세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기서 집중하고 미션은 이제 그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는 집중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완전히 그 싸게 해가지고 싸게 아주 유명한 거죠. 아주 유명한 그 뭐 별 안 주고 그냥 저기 싸게 우리나라에 지금 저가 항공들이 그리고 비행기가 그리고 비행기 저가 항공이 더 늘어나서 저가 항공이 활성화되면 그 대형 항공들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겠죠. 특정 개인에 맞춰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구별 그래서 그걸 미시가 점점 내려가면 원투원이 됩니다. 원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한 명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아는 회장 중에 한 명이 아주 성격이 독특해요.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숟가락으로만 먹어. 숟갈, 젓갈. 호텔에다 자기 숟가락, 젓갈 놓고 먹어.
그 사람이 하나가 그 사람 가면 음식점을 비워. 그리고 한 번은 그 사람이 예약을 했는데 그 음식점에서 아차해가지고 예약을 안 해놨어. 그 사람이 왔어. 온다고 딱 전화가 온 거예요. 10시쯤에 그 회장이 온다고. 그 방이 다 꽉 찼어. 그 방 예약한 사람들 전화했고 비워달라고 했더니 시간 좀 바꿔달라는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시간 사이에 방을 만들었어.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또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반찬을 20몇 가지 놓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먹으면 엄청나게 보통 사람들이 10명이 와서 갈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내 돈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몇 명이 20몇 가지를 먹고 나면 이 사람이 나간 다음에 젓가락을 많이 된 데는 다음에 또 놓고 다음에 오면 젓가락을 안 된 거 있죠. 이 사람이 젓가락을 무슨 반찬 안 됐어요. 다음에 밥 올릴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개별적인. 그죠? 그렇게 하면 한 명을 상대로 하는 경우고 제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뱅커가 그러니까 은행 사업가가 와서 만나자서 만났는데 뭐 유명 호텔에 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하고 한국 사람 통역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셋이서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별도로 하는 거죠. 이제 포지셔닝이나 이게 다 똑같은 서비스 포지셔닝 그 서비스 속성 편익에 의해서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뭐 기본 마케팅에 쓰는 거고. 신뢰성의 기본, 이게 신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인플로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어야지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특히 서비스입니다. 제품이라는 게 뭐 갖다 주는 서비스라는 게 미장원에서 뒤에서 머리를 가위로 지금 머리를 자르는 거죠. 치과에 가면 뭡니까? 칼을 내 입에다 집어넣죠. 그죠? 스파에 가면 누워있는데 얼굴에다 뭘 씌우죠. 뜨거운 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의사죠. 의사.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인도에 신문에 났는데 백내장이라는 게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연세를 먹으면 50대가 넘으면 다 백내장이 온대요. 다 조금씩 눈에 약간 때가 끼는 거래요. 의사들 얘기로. 그거 다 하는데 뭐 한 7, 80대 되면 수술도 한대요. 저는 초기라서 뭐 이제 버티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백내장을 조사를 많이 해봤더니 인도에서 무면허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공짜로 해주다가 수십 명이 실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문성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판단이 쩌지못해 아주 중요한 거고 전문가의 판단이 일관적이게 되면 소비자가 신뢰를 하고 서비스 신뢰를 하게 되면 그 점포를 찾게 됩니다. 부자학을 제가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일 하라고 많은 사람들 부자학이라고 만드니까 뭐 수많은 기업체랑 뭐 전국에서 해서 부자학 뭐 구글에 가보세요. 부자학 수십만 개가 떠 수십만 개. 내가 한 거는 뭐 몇백 개 안 되는데 수만 만들어가지고 뭐 부자학 뭐 그리고 별 만들어가지고 한번. 근데 대부분이 신뢰를 못 받았어요. 왜? 돈벌이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도 신뢰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관적인 메시지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고 사회를 위하고 그래야지 신뢰를 합니다. 물론 이득성을 내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랬지는 않았고 응답성이 아주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뭐 처리할 때마다 저도 은행 가서 이 ATM에서 여기 지금 ATM 나왔는데 ATM에서 집어넣고 가끔 한 뭐 저녁 한 7시에 돈 20만 원 뽑는데 내 카드들은 돈이 안 나와. 갈 수가 없어. 지금 약속 있는데. 카드는 들어와 있고 그 카드 안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뭐 몇백만 원이 들어와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전화를 잡고 바로 전화하죠. 지금 좀 오시라고. 그러면 오면 이제 되고 어느 은행은 오는데 어느 은행은 안 와. 그래 제가 이제 그날 약속을 약간 연기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한 2번 그랬대요. 어디 가서 슈퍼에서 돈 뽑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갖다 줬대 집으로. 그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아니 뭐 카드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응답성. 긴급한 상황에서 해주는 것. 그죠? 있으면 든든합니다. 이 올스테이트, 스테이트 팜, 올스테이트가 미국에서 유명한 보험회사인데 우리가 하면 든든합니다. 제가 교보생명의 자문교사 할 때 그 뭐 평생 든든, 뭐 평생 든든 뭐 이러죠. 평생 든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이랑 가치, 거래 정보 얘기. 아마존이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산 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책에 어떤 구매하는 패턴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거의 패턴을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책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좋아할 건 어떻게 쌉니까? 그 사람이 말로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죠? 한동철 교수는 뭐 부자하고 유튜브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하고 소주는 빨간 걸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잡는 거 보고 판단하죠. 유용성이 아주 넓은 거를 한다. 미국에 가면 이제 인과 호텔인데, 인이라는 게 깨끗해요. 깨끗해가지고 뭐, 옛날에 제가 90년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조지아에서 미조리에서 저 뉴욕까지 가면은 그 자동차로 뭐 며칠 가는데 자동차로 며칠 가서 놀다 오는데 인도 인이라는 게 깨끗하죠. 깨끗해서 싸구려 인이 있고 아니면 좀 비싼 호텔급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포지셔닝. 그래서 비싸게 하거나 아주 싸게 하는, 여기 아주 싸게 해서 물도 안 주는 항공과 그다음에 아주 전 세계 최고급의 서비스를 하는 항공, 여기죠. 나와 있죠. 아주 사우스웨스트나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싱가포르 항공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서비스를 잘하는, 이제 여기 에이맥스의 그 부유한 상류층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잘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부유한 상류층 상대로 서비스를 아주 잘했을 때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부는 사지만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하룻밤에 2,5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연예인이 나오면, 고로 2,500만 원짜리 지금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고 실제 팔리지도 않고, 호텔이 1년에 한 서너 명 와서 자고 와요. 근데 이제 2,500만 원짜리는 그렇게 되면 그거랑 비슷한 룸을 만드는데 한 뭐 25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 바글바글 하죠. 네, 사람들이 그거를. 보통 호텔이 뭐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모방 심리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 모방 심리가 기본적으로 패션 리더십이죠. 유행하는 거. 유행이라는 게 전부 그겁니다. 어느 여성 뭐 아나운서가 뭐 아니면 무비스타가 여자가 옷을 하나 입었다. 그 옷을 입은 거, 그 여자 입은 거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유행을 타면은 뭐 김태희가 빨간 걸 입었다는 뭐 수백 명이 뭐 그러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마케팅이란 유행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 서비스가 그런 작업이죠. 여기 ABC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2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유명한 서비스고, 1등은 쟤네는 좀 기고만장했을 때 우리는 2등이라서 열심히 합니다. 이건 뭐 전략의 수립,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요건 쓰는 카드니까 이제 막 보시고, 차별점을 파악하는 그 차별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니까, 그러니까 경쟁사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방을 하면 경쟁사랑 비슷해지는 거고, 우리는 경쟁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관입니다. 왜? 교육 서비스를 하는 데니까. 우리나라 대학교가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여자대학이 6개인가 뭐 있대요. 그래서 여자대학은 일반적인 남녀공학 4년제 대학들이 뭐 수백 개인데 200개인가. 서울여자대학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하고는 차별이 되죠. 그러니까 여학교니까. 우리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차별이 되죠. 왜? 그건 군사적이니까, 육사, 공사, 해사 3개밖에 없으니까. 사관학교 3개도 저절로 차별화가 되고, 여자대학교 6개도 저절로 차별화가 되고, 나머지는 남녀공학이 비슷비슷한 거죠. 수백 개. 그 안에서 기술대학이라는 게 좀 있고, 좀 다른 거고, 정보대학이 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자대학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여자대학교는 남들이 여자대학도 안 하면 발음을 한다. 그럼 그것도 차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해외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레벨, 뭐 어떤 한다. 그렇죠? 서비스 봉사를 한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거기서 글로벌에 가서 한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뭐 체계 조직을 만들 때 우리 글로벌 서비스를 에세라는 선생님한테 뭘 하냐 했더니 요새 뭐 인도 뭐 어디 가고 오는데 나도 기회가 되면 학생을 도와야겠다 그때. 왜?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만 상대로 한 거랑 발음과 그다음에 뭐
에세이를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차별점의 숫자가 한 개냐 복수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차별점은 한 개가 좋습니다. 차별점의 숫자가 여러 번 많아지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개를 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갤럭시 스마트폰이 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면 빠르고 좋은데 어떻게 싸냐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 우린 빠르다. 우린 싸다. 우린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차별점은 기본적으로 하나고 차별점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여기 있죠. 7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